예, 요즘에 외국인 현황을 알려드리는 실시간 방송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동향과 순매수 상위랑도 아실 수 있고 공매도 상위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많이 넣어드렸으니까요. 실시간 방송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 방송을 외국이 얼마의 매도가 쌓이면은 하락으로 전환할까라고 달았더니 너무 지금 뭐 바로 뭐 폭락으로 가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한 방송이 아니고요. 이건 잠깐 뭐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냥 현황을 정리해서, 그래서 그냥 제목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현황판으로 앞으로도 바꿀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간 코스피하고 코스닥 매도하는데, 일단 주식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는 500억 매수했고요. 그다음 코스닥 3,500, 코스닥도 많이 매수를 했죠. 일주일간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있다고 해서 코스닥이 꼭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코스닥은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도 가끔 매수로 들어오기도 하니까는 좀 감안하셔서, 일주일 가지고 모릅니다. 이건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이 아직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는 반등 신호를 냈고 5일선 회복한 상태라서 단 그 정고점을 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상황이죠. 그 선물이 외국인 뭐 누적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예, 누적은 이제 계속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 8년도에는 이게 한 50조 원 쌓인 다음에 개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쌓인 다음에 나올지 그게 궁금해서 이 현황판을 만들어 드린 것이고, 앞으로 계속 체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요건데요. 예, 코스피 선물. 요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선물 하방을 크게 가져갈 때 반드시 하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가까워도 반드시 큰 하락 마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는 근데 대신에 큰 상승으로 가진 않아요. 만약 큰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은 선물을 다시 상방으로 전환하면서 올려서 선물에서 크게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이거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으로 요번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헷갈리게 할 거다.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더 오르는데도 선물 하방을 처분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물 하방을 더 늘린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이거는 참고로 해서 차트 대응할 때 비중을 좀 더 많이 조심하는 거. 예를 들어 5일선 21선 깨질 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더 크게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투자 비중 70%에서 70대에 뭐 인버스 30%이 정도에서 여기서 미세 조정하고 있죠. 조금 80대 20으로 가기도 하고, 제일 안 좋아봐야 제가 6대 4 이하로 아직 안 내린다고 했어요. 인버스 우위로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쪽 다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거를 하방 우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에 와서 지금 왜 투자를 하느냐, 뭐 버핏 지수가 얼마인데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제가 참 양쪽 분들 다 답해드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 판단이 늘 옳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이 현황을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 의견이 늘 옳지는 않고, 저는 저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죠? 저의 경험상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선물 하방을 크게 가져갈 때는 상승은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꼭 하락은 아니더라고. 하락 나오는 경우 물론 있죠. 작년 2, 3월에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막 5조 원까지 막 늘어나면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외국인 매도가 조금 전기차 테마 관련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여러분이 아시고, 2, 3, 4, 5, 7위가 다 관련이 돼 있죠. 삼성 SDI만 매수하는데, 물론 외국인이 요거 매도했다고 해서 꺾일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일부 종목은 좀 매도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테마가 워낙 세서 외국인이 파는 동안에도 오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매도가 쌓이면 어차피 테마는 테마성으로 오르다 끝인데, 그래도 뭐 많이 올랐어도,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일부 종목은 이제 PBR 상으로도, LG화학은 사실 PER, PBR 상으로 봤을 때 조금 오버 측면이 있죠. 근데 LG화학은 실제로 이제 전기차가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 이건 약간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지금 진출한 LG전자나 지금 태동하고 있는 기아 현대차를 미래 가치를 너무 크게 주기에는, 원래는 이거는 지금은 사실 테마성이죠. 둘 다 세방전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도 완전 고평가 레벨이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경고드리고 싶은 그런 레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분명히 조정이 좀 더 나오든 아니면은 뭐 당장 뭐 올해부터도 반등하든지 간에 또 조정하다가 반등하고 그런 것을 반복할 텐데, 그러는 동안 외국 매도가 너무 많이 쌓여버린다거나 외국 매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하락은 제한적인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테슬라처럼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LG전자가 지금 정도까지 오르는 것도 거의 기적적이죠. 그죠? 우량주가, 외국인 우량주가 이렇게 테마만으로 오르는 경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LG전자가 그 테마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실적도 좋아진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냥 외국인이 이 정도에서 봐주는 건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좀 더 어느 정도 오르면 외국인이 본격 매도가 시작될지. 이 종목들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각자 한번 다 각각 분석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종목들은 나중에. 코스피 차트는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똑같죠. 뭐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아마 박스권을 형성해서 이후에 사실 이번 주에 조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 박스권을 만들면서 위아래 하다가 위로 가면 상승, 여기서 아래로 가면 하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 장주는 여기여서 좀 더 윗단 위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쨌든 정고점을 넘고 여기를 넘고 버티면은 이후에는 상승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인버스도 일부 줄여야죠. 미세 조정을 좀 더 해서 인버스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은 투자 비중 70%, 인버스 30%라도 충분히 수익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잘만 선택하면, 아니면 8대 2로라도 잘 충분히 하고 6대 4로 해도 여러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7대 3으로도 수익을 못 뽑는다면은 이거를 100% 투자한다고 해서 뽑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업종 선택을 좀 잘못됐을 경우, 물론 저도 그럴 때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지난 3년간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었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업종 분석을 추가해 놨거든요. 이 실시간 방송에 보시면은 업종 따라서 움직이는 폭이 다릅니다. 그만큼 업종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것을 좀 아시고, 또 세로의 후발로에 있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평선들은 회복을 했지만은, 회복을 했는데 아직 전고점은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패턴을 다시 꿀렁거리는 박스권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참에 그냥 시원하게 위로 뚫어줄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런 때처럼 약간 변이된 박스권을 만들어서 윗단 아랫단 만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정 받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만약에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평선을 다시 깨게 된다면은, 깨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은 녹색 선이 추세선이죠. 여기 오를 때까지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하는데 만약에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동향까지 매우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인버스 우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버스 올인 아닙니다. 4대 6으로 인버스를 60%, 투자비는 40%, 그 정도까지 고려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추세선 깨면서 코스피 동향이 안 좋았을 때 그 두 개가 맞을 경우에 제가 인버스 조금 우위를, 지금은 늘 아무리 안 좋아도 6대4 유지하라고 했죠. 투자 비중 60%. 그런데 상황 봐서 4대 6이나 5대 5 정도로 그렇게 인버스 우위를 처음으로 좀 고려해보는, 제 의견상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견상이 다르시다면 각자 하시면 되고요. 해외 증시 차트도 다우나스닥도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다시 했고요. 물론 이제 다우존스 500 살짝 깨지고, 근데 나스닥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이건 무조건 상향 신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오히려 홍콩은 5일선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스톡 모습입니다. 유로스톡은 정말 많이 못 올랐고, 그죠? 작년 아마 여러분 보시면 유로와 홍콩이, 홍콩은 요번에 그거 이후에 좀 올랐지만은, 그리고 다른 나라 비해서는 되게 못 올랐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다 상승 구간이죠. 모일선 깨졌다고 하락 구간이라고 할 건 없고, 다 여러분이 봐도 추세는 지금 위로 다들 잡힌 상태입니다. 단기 상승이 너무 심해서 좀 피로도가 있어 사실 조정 좀 와야 되는 구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테마랑 업종까지 봐드리면 사실 저로서는 이제 너무 제가 이제 매주 피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테마와 업종별로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제가 조금은 이것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은 늘 사자처럼 치고 오르는 강세 업종이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70%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아주 많이 떨어진 레벨인데 그 바닥권에서도 고개를 드는 종목이 좋습니다. 바닥권에서라도 고개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개를 드는 종목이 왜냐하면은 기관이든 외국이든 그 업종을 지네들이 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막 올리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테마도 그렇고요. 현재 초강세 테마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LG화학도 그렇고 거의 외국인이 쓸어 담았던 종목이죠. 작년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전기차 진출한다는 테마만 오른 종목들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은 크게 수혜라고 보기에는 기아차 애플카 뉴스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나중에 기아차 설명할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시려면은 조금은 많이 오른 지점에 접근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조금 일부 1,000만 원 투자하려면 1,000만 원 다 접근하면 안 되고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하시고 더 오르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치고 오르면 아니면은 그 이후 조정 때마다 조금씩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공위성 테마는 제가 매주 종합시장 보시는 분들에게 예전에 한국항공우주를 추천해서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 그랬죠. 지금 같이 오르고 있고요. 인공위성 테마도 여러 찾아보시면은 많은 부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PER, PBR상 고평가 아니고 실적 흑자인 종목들 해서 들어가시면. 근데 지금 이미 한 단계 다들 치고 올랐습니다. 같이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 테마보다는 덜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는 조금 이 종목도 조정 시에 조금 담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만큼의 테마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업종이 오르긴 한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르는데 이 LG는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뉴스 후에 좀 급등한 면이 있고 근데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향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아직 부품주까지 뭐 치고 오르거나 그런 일부는 올랐지만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테마가 형성되는지는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LGD만 좀 많이 오르는 경우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부품주는 그 작전 세력주 일부가 전파기지코와 KMW 이미 재작년하고 작년 해점하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통신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그거 말고도 예전에 오지통신 때 전혀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향후에 혹시 형성되지 않나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 테마로 찾아보시면은 이 둘은 건들지 마시고요. 네, 이 둘은 건들지 마시고 전파기준 거의 제자로 왔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다 작전주 KMW는 작전주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좀 높습니다. 반도체 신기술도 제가 조금은 찾아봤는데 뭐 요즘에는 그래핀이 뭐니 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핀 중에서 뭐 크리스탈 소재랑 일부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탈 소재든 뭐든 저평가긴 한데 중국계 기업들이 있어요. 중국계 기업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중국계 기업 중에 그 재무제표가 멀쩡했는데 그냥 상장 페이지에서 사라진 애들이 좀 있어요. 중국계 기업은 좀 조심해라. 그걸 왜 우리나라에 상장에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점은 꼭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어디까지 오르든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세방전지 같은 거 지금 많이 올랐어도 뭐 고평가 아니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뭐 지금 많이 올랐어도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 나스닥에 비하면. 경고하는 수준은 아닌데 나중에 아마 일부는 정말 많이 오를 종목이 일부 있을 건데 그거는 아십시오. 실적 개선이 없이 그냥 테마성만으로 하는 상승은 아무리 더 오르도 있어도 언젠간 대부분 상승을 반납하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종목이라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기간 급등은 기간 조정을 낳게 된다. 다시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급등한 조정은 기간 조정을 갖는다. 물론 LG화학 외국인이 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은 업종 가정인데 지금 강세 업종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거저거 할 것 없이 대다수 강세인데 후발로 고개 든 업종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섬유유복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고개 들고 좀 더 올랐죠. 지금 아직 고개를 안 들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이제 은행하고 그죠? 통신도 지금 안 올랐고요. 은행, 통신도 빠졌는데 워낙 강세 수준은 아니라서 안 적어놨는데요. 철강 많이 올랐죠. 전기가스 안 올랐고요. 오르다가 조정이죠. 요거는 더 매입하면 되는데 조금 기관은 들어왔다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리고 음식료는 괜찮죠. 아직 괜찮다고 보고요. 최근에 일부 무역이나 상사라고 치시면 일부 상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빛의 금속뿐만 아니라 철강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는
원화가 강세되면 수입하는 게 다 싸지는 겁니다. 은행도 제가 왜 외국인이 매수하나 잘 봤더니 요런 은행도 원화 강세 수혜가 있더라고요. 그죠? 또한 요즘에 최근 뉴스 중에 워런 버핏도 종합상사,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버핏도 베팅해서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데 투자를 조금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분할로. 사실은 원화 강세가 향후에 더 심해지면은 주도주는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강세 수출이 잘 안 돼요. 반도체, 자동차 다 수출주들 아닙니까? IT 부품주 다 대부분 다 수출주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도 업종은 바뀌게 될 겁니다. 달러 강세 업종. 물론 이미 치고 오른 달러 강세래. 원화 강세 때문에 이미 치고 오른 애들이 꽤 많이 있지만은 원화 강세로. 근데 더 확연해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향후에 환율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또 너무 떨어져서 더 떨어진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죠. 저희가 환율을 잘 보고 나중에 또 수혜가 있을 종목들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빠졌는데 그 외국인 채권은 1월 달에만 1조 6천억 매수하면서 여전히 원화 채권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빠져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장기적으로 바이든 시대에 달러 약세의 기조는 조금 거의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 미국만 부양했다니 우리도 같이 부양했어. 이걸 무조건 달러 약세의 기조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그동안 무리하게 달러 강세를 저는 만들어 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빚쟁이 국가잖아요. 무역 적자 국가잖아요. 원래는 달러 약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채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채조차도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인플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원자재 가격은 이미 많이 상승을 했죠. 농산물도 많이 오르고 원유도 지금 많이 오르고 지금 다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시황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물론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고 달러 강세 구간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기로 인한 단기 달러 강세 구간이라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 대한 플랜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달러 약세로 인한 게 아니고 돈 자체에 대한 거예요. 지금 각국이 지금 돈을 다 찍어낼 판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달러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지폐대 원자재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폐대 원자재. 그래서 이후에 지금 금을 누르는 것처럼 단기적인 원자재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겠지만 뭐 금은 상황에 따라 좀 더 누른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상승은 못 막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추가로 더 지속하게 되면 수출주들의 실적은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수출주에서 내수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먼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에 말씀드린 대로 사자처럼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이 가서 지금 막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걔네들의 상황 따라서는 더 갈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또 나중에 테마가 꺼지게 되면 또 크게 또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 있는 애들이 치고 오르는 방식으로 좀 선발, 후발,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강남 오르고 경기 오르고 지방 오르듯이 그리고 토지 오르듯이 이게 선발, 후발이 다 보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후발이 힘을 못 받고 그냥 선발이 꺾일 때 그냥 같이 더 많이 꺾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조심하셔가지고 저평가를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LG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는 그죠. LG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LG 화학, LG 전자, 이거 전기차, 둘은 전기차가 LG 디스플레이 급등하고 있죠. LG 상사 또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때문에 LG 상사도 오르고 있고 LG 지금 텔레콤이라고 적은 LG U 플러스죠. LG U 플러스만 지금 안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 통신주가 워낙 강세 수혜주는 아닌데 내수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중에 제가 볼 때 LG U 플러스가 제일 저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SK텔레콤 1위 기업이라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잘 나가는 애 7, 바닥권에서 한 3 이 정도로 사자처럼 오른 종목 중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조금 이렇게 업종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